여러분 한 끗 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 실력 차이가 정말 미미해서 승패가 좌우될 때 한 끗 차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프 스윙에서도 한 끗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스윙에서 약간의 차이, 약간의 놓치고 가는 부분 때문에 최대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도 있고 또 그 비거리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스윙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탁 잡아내서요. 최대 비거리를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백스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이 작으면 비거리가 멀리 갈까요? 좀 더 크면 비거리가 멀리 갈까요? 크면 멀리 갈 것 같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보통은 백스윙의 크기가 커야 멀리 갑니다. 백스윙의 크기를 잘못 만드는 경우는 백스윙을 할 때 팔로만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 크기를 만들 때 팔로만 들어 올리거나 혹은 오른 팔꿈치만 써서 올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백스윙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크기를 만들면 저희가 최대 비거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프로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백스윙에서 왼쪽 어깨를 오른발까지 쭉 밀어라. 어깨를 돌려서 거리를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저는 레슨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깨를 돌리는 것보다는요. 이 날개뼈, 여기 날개뼈 있죠? 이 날개뼈를 쭉 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 팔을 제가 앞으로 쭉 뽑아보면요. 이 날개뼈가 앞으로 쭉 뽑아져 나온 거고요. 그럼 팔이 길어졌죠. 가제트 팔처럼. 이번에는 팔이 약간 짧아진 것처럼 뒤로 넣어보면 날개뼈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이용을 하면은 백스윙을 조금 더 제대로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팔이 짧아진 것처럼 날개뼈가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백스윙을 해볼게요. 아, 뻣뻣해 그러면- 보여요. 뻣뻣해 보이죠? 네.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가제트 팔처럼 팔을 길게 만들면서 날개뼈를 쭉 뽑아볼게요. 거리 많이 보내게 딱 생겼습니다. 네. 지금 딱 봐도 거리 멀리 갈 것 같으시죠? 그 숨은 공간이 딱 생겼어요. 맞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어깨를 돌리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이 날개뼈를 쭉 뽑아주지 못한다면은 백스윙 크기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스윙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날개뼈가 뽑아지지 않은 느낌. 쭉 뽑은 느낌. 쭉 뽑아서 기본적으로 자. 날개뼈를 뽑으려고 하니까 어깨 네. 회전까지 더 잘 되는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보이네요. 맞아요. 지금 네. 너무 잘 보신 게 저희 오. 어깨 네. 그리고 날개뼈, 그리고 갈비뼈, 흉추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개뼈만 잘 뽑으면서 써줘도 이 이 갈비뼈가 잘 돌아갈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흉추 회전이 나오면서 백스윙 탑을 더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저희 나연 MC 한번 나와서 오, 네. 백스윙 드는 동작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느껴보고 이쪽으로 싶어요. 한번 나와보시고. 그 날개뼈라는 걸.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제가 왼팔을 한번 쭉 펴보세요. 네. 그래서 제 손을 밀어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날개뼈가 빠져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밀어보시고 이러면 쭉 팔을 길게 만든 거고요. 네. 반대로 제 손을 피해보세요. 피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들어간 거예요.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밀어보시고 제 손을 피해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는 쭉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날개뼈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대로 탑 가보면은 그렇죠. 이런 오. 형태가 나와야 되고 지금 날개뼈만 밀었을 뿐인데 이 갈비뼈까지 다 돌아가서 백스윙의 회전이 완전히 나왔어요. 어머, 정신 차려보니 갈비뼈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네요. 그렇죠. 저희 보통 네. 우향우하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우향우가 이렇게 해야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클럽 잡고 네. 백스윙만 한번 보여주세요. 날개뼈. 날개뼈가 그대로 멈춰보시고 네. 자 날개뼈 안으로 살짝 넣어보시면 이거 안 좋은 자세 네. 쭉 밀어보세요. 오. 그렇죠. 그럼 여기 갈비뼈까지 돌아간 거 보이시죠? 네. 아 좋습니다. 오. 백스윙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이게 갈비뼈를 돌린다는 것보다 네. 날개뼈를 뺀다 생각하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회전이 돼요. 맞아요. 저절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 돌아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할 때 어깨만 돌린다라는 이미지보다는 날개뼈 쭉 빼주면서 갈비뼈까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백스윙에서 충분히 힘을 모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너무 작은 백스윙보다
제대로 된 자세로 백스윙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대 비거리를 위한 숨은 포인트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운스윙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보통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힘이 세야 된다, 뭐 유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 두 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탄력. 스윙에 있어서 탄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력은요, 저희의 이 근육과 근막이 빠르게 늘어났다가 빠르게 다시 짧아지는 게 탄력이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고무줄을 떠올리셔도 좋아요. 고무줄을 저희가 쫙 늘렸다가 놓으면 탁 줄어들죠. 혹은 스프링. 스프링을 이렇게 눌렀다가 손을 탁 떼면 팅 튀어오르죠. 그것처럼 빠르게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나는 움직임. 스윙에서 탄력이 없으면요, 그냥 늘어집니다. 네. 이렇게 늘어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빠르게 백스윙 쫙 늘어났다가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탄력입니다. 늘어지는 이런 느낌과는 다르죠. 네. 이 탄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다운스윙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스프링을 예로 들자면 다운스윙은 마치 스프링을 눌러놓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의 관절이 다운스윙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돼요. 다운스윙에서 늘어나면 안 되고요. 다운스윙은 쪼그라드는 자세가 나와야 힘을 제대로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에서 모으는 거예요. 약간 배를 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 그 배를 마는 표현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약간 배를 말아주듯이 힘이 모여야 되는데요. 잘못된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면 다운스윙 내려왔을 때 나연 MC가 배를 말아준다고 표현했는데 배가 오히려 내밀어지는 거죠. 그러면 배치기. 네. 이런 자세가 만들어지면서 스프링을 눌러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임팩트 때 팍 폭발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 때 무조건 스프링을 누르듯이 압축되는 느낌이 필요한데요. 그때 제가 자주 체크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왼쪽 어깨와 오른쪽 골반 사이의 거리, 간격이에요. 좋은 예를 보여드리면 왼쪽 어깨와 오른쪽 골반 사이의 간격이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이렇게 돼야 되고요. 네. 나쁜 예는 간격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격이 좋은 예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고요. 나쁜 예는 멀어져요. 멀어지죠. 맞아요. 이 간격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힘을 모았다면은 왼쪽 어깨와 오른쪽 골반 사이의 간격은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연습하기 위해서 저는 이름을 붙이자면은 칼집을 넣는 그런 연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이들이 칼 가지고 장난감 칼 아시죠? 그걸 이렇게 탁 넣잖아요. 네.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골반에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백스윙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칼집을 넣듯이 이 사이의 간격이 쑥 들어갔죠, 지금? 짧아졌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제가 레슨을 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헤매세요. 그냥 이렇게 넣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동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꼭 집에서 뭐 짧은 웨지가 있다면 잡고 해보셔도 좋고요.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그 나연 MC가 이야기한 것처럼 배가 말아지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스프링이 눌리는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절대 일어나는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반복을 하면서 가까워지는 이 거리감을 느껴주시고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걸 따라해 보니까 네.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소리를 어떻게 뭔가 낼까요? 들렸을 때는 네. 아무 소리도 내고 싶지 않은데 제대로 이렇게 넣었을 때 뭔가 네. 뭔가 누르는 듯한 약간 느낌이 소리. 훨씬 더 강조되면서 네. 그게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소리를 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예로 제가 네. 진짜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백스윙 올라갔다 다운스윙 할 때 숨을 내쉬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후 내쉬게 되면은 쪼그라들거든요. 그런 이미지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 올라갔다 다운스윙해서 멀어지면 안 되고요. 가까워져야 돼요. 굿샷. 샷.
그래서 특히 다운스윙을 할 때 어깨가 열려서 고민인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깨를 그냥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깨와 오른쪽 골반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빨리 열리는 어깨, 그래서 덮어치고 풀어치고 찍어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스프링을 눌러놨고 임팩트에서 팍 폭발하는 가장 중요한 임팩트 구간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구간은 예상하신 것처럼 다운스윙을 했을 때는 관절이 만일 접히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 임팩트 때는 관절이 쫙 펴지면서 스프링이 튕겨나가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구간입니다. 아까 문태환 프로님도 임팩트 했을 때 종아리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좀 일어나는 느낌을 가져야 클럽이 던져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제가 약간 덧붙여 보자면은 이 그립의 움직임에 따라서 헤드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립이 임팩트 구간에서요. 그립이 올라간다면 헤드는 앞으로 나오려는 성질이 강해져요. 즉 던져지는 거겠죠. 즉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거겠죠. 그래서 임팩트 때 그립을 올려주면 헤드는 나가게 되고요. 반대로 그립을 낮추면서 타겟 방향으로 힘을 쓴다면 이 헤드는 뒤로 남으려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던져지지 못하고 보통 손이 이렇게 나가서 잡아당기는 분들은 열려 맞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저희가 다운스윙을 했을 때 힘을 이렇게 모았다면 약간 올려주면서 다리를 써도 좋고요. 우리 몸을 써도 좋고요. 약간 그립 끝을 올려주셔야 결과적으로 임팩트 때 헤드를 확 던져낼 수 있는 겁니다. 손에 힘을 줘서 억지로 던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세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다운스윙에서는 힘이 모여야 된다 그랬죠. 임팩트는 일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이 일어나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면과 거의 수직으로 일어날 거예요. 보시면 오. 일어났죠. 네. 힘도 모았고 일어났어요. 이 방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면과 완전히 수평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일어난 거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직과 수평의 사이 약간 대각선. 그래서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옆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45도. 옆에서 보시면 약간 45도 방향으로 어깨를 올려볼게요. 올라갔다가 힘을 모으고 45도 방향으로 어깨 회전. 오, 깜짝이야. 굿샷. 깜짝이야. 강력한 파워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깜짝 그쵸? 놀랐어요. 맞습니다. 제가 와. 어깨를 돌리는 방향을 달리했는데 공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느 방향이 가장 좋아 보이나요? 마지막에 어깨 돌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쵸? 대각선 방향. 맞아요. 대각선 방향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 수직으로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수평으로 일어나는 분들도 계셔서 이 45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힘을 잘 모았는데 수직으로 일어난다. 그렇다면 임팩트 자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회전이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멀리 가는 건데 회전력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직으로 일어난다? 골반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거리 최대로 보내기 어려워서요. 수직은 안 되고요. 반대로 수직이 안 되니까 수평? 좀 옆으로 이렇게 싹 돌아볼까? 그렇게 돈다면 보통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요. 헤드가 못 쫓아와요.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뒤에 있고 임팩트 때는 열려 맞아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뭐 확 당겨지는 덮어지는 스윙 궤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직도 수평도 아니고요. 힘을 모았으면 45도. 약간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어깨를 돌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는 스틱을 가져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확실히 아직 말로만 얘기를 들으니까 대각선 방향이 네, 어느 쪽인지 감이 잘 안 와요. 그쵸. 왼쪽, 오른쪽 그게 좀 헷갈리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제가 45도로 스틱을 한번 놔봤는데요. 어깨에도 클럽을 올려서 이 돌아가는 각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이 척추 있죠. 이 척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체 회전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임팩트 때 어깨가 열리면 안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백스윙 올라갔다가 어깨가 하나도 안 열린 어드레스 상태로 제가 딱 멈춰주고요. 여기서 다리를 쓸듯이 오른쪽으로 그대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제 하체가 돌아가 있나요? 아니요, 안 돌아가 돌았습니다. 있어요. 안 돌아가 있죠. 제가 지금 뭐 하체를 돌리고 안 돌리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어깨가 똑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열린,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열린 어깨를 만들어주고 반쯤 돌렸죠. 위에서 보시면은 이 샤프트랑 바닥에 있는 스틱이 일치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 오른손이 다리를 쓸듯이 약간 사이드 밴딩 아래로 쭉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제 왼쪽 골반이 어떻게 돼 돌아가 있나요? 있어요. 돌아가 있죠. 제가 골반을 지금 뭐 이렇게 돌리려고 해서 돌린 게 아니고요. 골반 그냥 잡아놓은 상태로 어깨를 반쯤 돌리고 다리 쓸듯이 사이드 밴딩을 주니까 왼쪽 골반이 열렸습니다. 우리 척추의 각도가 마치 C자인 것처럼 이렇게 눕게 되면은요, 골반은 돌기 어렵습니다. 어깨가 살짝 열린 상태로 약간 사이드 밴딩을 준 상태에서는 골반을 더 잘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깨 열지 않고 그냥 옆으로 옆구리를 찌그러라라는 말도 또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자세를 하고 돌리려고 하면은요, 제가 유연해도 참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45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게 어깨가 열린 자세거든요. 임팩트 때 어깨를 똑바로 두려고 하면 골반은 잘 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약간 열린 듯한 45도 뒤로 어깨를 올려주셔야 하체도 더 잘 열리고요. 그래야 클럽을 이 공간으로 잘 던져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척추의 각도도 굉장히 하체랑 연관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각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눕는 듯한, 뒤로 눕는 듯한 옆구리를 찌그리는 동작만으로는 하체를 돌리기가 어렵다. 약간 45도 위쪽으로 어깨를 들어 올려 주셔야 그립 끝도 올라가고, 그럼에 따라서 헤드를 잘 던질 수 있다는 걸 아셨을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힘을 모았고요. 여기서 어깨를 45도 뒤로 열어주면서 골반까지 열게요. 굿샷. 자, 정말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니까 클럽 헤드가 더 가속이 붙어서 네. 정말 폭발적인 비거리를 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문태환 프로님이 레슨해주신 이 종아리까지 더하면 진짜 비거리 한 1, 20m는 그냥 늘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연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습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왼쪽 어깨와 오른쪽 골반에 클럽을 대고 길이가 짧아지는 칼집을 넣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후에는요, 칼집을 다시 빼주셔야 돼요. 이 길이가 다시 길어져야 돼요. 짧아졌다가 길어져야 돼요. 임팩트는 길어지는 구간입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에서는 힘을, 스프링을 누르는 거죠. 짧아지고요. 임팩트 때는 그 45도 뒤로 열어주면서 길어져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 자세가? 네, 쭉 잘 보입니다. 길어지는 게. 그래서 왼쪽 어깨를 누군가가 대각선 뒤로 잡아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클럽의 길이의 변화를, 칼집을 넣었다가 칼집을 빼주는 동작을 하신다면은 이 몸통을 정말 잘 사용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짧아졌다가 쫙 뽑는. 길어져야 돼요. 굿샷. 굿샷. 네, 이런 식으로 오늘 제 레슨 내용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숨은 내용이었는데요. 날개뼈까지 쭉 뽑아주시고 다운스윙 할 때 왼쪽 어깨, 오른쪽 골반 사이 가깝게, 그리고 스프링 눌렀으면 튕겨 올라가는 힘 떠올리시면서 어깨를 쫙 올려주신다면은 클럽 헤드 던지는 느낌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 느낌 잘 느끼면서 최대 비거리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백스윙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이미지는 같게 하고 네. 다운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좀 두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연결을 하려고 했었을 때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겠다.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문태환 프로님이 하체 얘기해 주셨는데 하체까지 완전히 다 합친 연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클럽을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만 잡고 처음에는 이제 그네 타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앞뒤로 약간만 움직여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접어주면서 펴주면서 반동을 주는 그네처럼 더 클럽이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짧아졌다가 펴지는 스프링 같은 느낌을 한 번에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약간 손으로 움직여주시다가 여기부터 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약간 움직였으면 반동을 접었다가 펴주고 웅크러 들었다가 늘어나고 그래서 헤드가 많이 올라갈 때까지 옆으로만 연습을 해주시고 2단계는 이걸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짝만 손으로 움직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접었다가 펴주고 상체도 하체도 웅크러 들었다가 펴주고 완전히 올려줄 수 있으면 2단계 성공. 마지막 3단계는요. 클럽을 잡고 처음엔 팔로만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그러다가 몸통을 웅크러들였다가 펴주고 좀 더 펴주고 힘을 모았다가 펴주는 식으로 하면 완전히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동작 좀 나눠서 이 동작이 맞는 동작이다 몸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할 때는 그네 스윙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날개뼈를 밀어내잖아요. 네. 이게 백스윙에서 밀어내고 계속 유지하나요? 빼놓은 거를? 가장 좋은 거는 다운스윙 스타트 할 때까지 이 길이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보통 많이 나오는 실수가 백스윙에서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고 다운스윙에서 다시 당기세요. 맞아요. 그러면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클럽을 빨리 풀어주기가 어렵거든요. 찍히거나 슬라이스 발생합니다. 다운스윙 할 때는 백스윙 때 지금 아크 넓죠. 이 넓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웅크러 주시고 여기부터 이제 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스윙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다운스윙에서 내려오고 네. 접은 상태에서 네. 다운스윙에서 왼 어깨를 열어주는 느낌이라고 하면 네. 제가 왔었을 때 완벽한 상향 타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아이언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도 이 네. 왼 어깨를 열었었을 때에 대한 상향 타격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이언도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저는 약간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를 두고 레슨을 하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아이언이 정말 상향 타격이 나와서 너무 높게 떠요. 비거리도 멀리 안 가요. 그런 분이라면은 이 손의 높이를 드라이버만큼 높게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이 조금 더 낮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텐데요. 이 손이 낮게 나가면서 약간 타겟 쪽으로 간다면 헤드가 뒤처지게 되면서 눌러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샤프트가 굉장히 세워지는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원래 아이언도 웅크러 들었다가 올라가는 게 맞긴 하지만 내가 걷어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약간 낮아지면서 손이 앞으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평 느낌 있죠. 그 느낌을 가미해 주시면은 약간 대각선으로 가실 거예요. 보통 아이언 못 치는 분들은 임팩트 때 이렇게 수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손목 풀리고 스쿠핑 나오고 그래서 반대로 약간 수평 느낌으로 앞으로 힘을 보내주시면은 아이언이 찍어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클럽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들이 네.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기회에 따라서 지금처럼 궤도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훨씬 더 이해가 빨리 잘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이제 어드레스가 다르고 클럽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저도 물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스윙이 똑같지가 않아요. 드라이버 잡았을 때 이렇고 아이언 잡았을 때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드라이버는 이렇게 아이언은 이렇게 다르게 하셔야 결과적으로 같은 스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차이를 줘보시면 훨씬 더 모든 클럽 다 잘 치실 수 있을 겁니다.